안녕하세요. 스터디움 이재현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이 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아주 적극성이 많은 투자자에게서 실제로 인내심이 많은 투자자에게로 돈이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인용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주제가 그렇게 인기는 없습니다.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이 내용이 정말 괜찮다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간 동안 뭔가 중간중간에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. 저한테는 이 멘트가 사실 굉장히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거죠. 그게 이제 가장 유일한 목적인데 이 돈을 버는 게 그냥 벌었다 잃었다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수익이 좀 쌓여서 1,000만 원짜리 계좌가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짜리 계좌가 1억이 되는 걸 가장 크게 목표로 담잖아요.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냐면 계좌에 돈이 쌓이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하루는 100만 원을 벌고 그 다음 날도 1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. 하지만 주식 투자가 늘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. 이렇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는 베스트 하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드물죠. 또 다른 경우는 하루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다음 날은 쉬었어요. 그래서 그 하루가 더 지났더니 그래도 100만 원이 내 계좌에 남아 있는 거죠. 1 플러스 0은 그래도 1이 남아 있죠. 근데 오늘은 100만 원을 벌었어요. 근데 내일은 또 100만 원을 잃었어요. 그 다음날 또 100만 원을 벌었어요. 또 그 다음날 100만 원을 잃었어요.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제로입니다. 결국 내 계좌가 쌓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라는 것은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계좌에서 1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을 적게 잃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근데 잃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. 근데 우리가 정당하게 잃어야 될 손실에 대해서는 잃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잃어야 되는 돈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1-1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참을성 있고 인내성 있는 분들이 1 플러스 0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만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 내 계좌에 쌓이는 것은 오히려 참을성과 인내성이 가진 분들이 더 계좌가 커지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계좌를 운영해서 1년, 2년, 3년, 4년 투자를 지속했을 때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가 계좌가 늘 수익이 나지 않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가분들은 수익이 그래도 좀 잘 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나옵니다. 물론 그게 시장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나온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감내해야 되는데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계좌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러면 내 멘탈이 어디서 무너지냐라고 보면 사실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했다.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났다.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아무리 손실이 크더라도 원칙대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당일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위배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두고두고 머리에 남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하루 만에 없어지지 않아요. 다음 날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어느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 몰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내 계좌가 갑자기 내려앉는 경우를 사실은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에서 고수라고 하더라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. 뭐 예를 든다면 2006년도 7년도 그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굴뚝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포스코가 뭐 50배 가까이 상승하고 이랬을 때
그때 당시에 수익을 너무 빨리 끊었다라는 후회는 합니다. 근데 그걸 가지고 길이길이 가슴에 남진 않아요.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뭘 했을 때는 정말 후회가 오래 갑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. 그 중에는 시장이 예를 든다면 뭐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 혹은 뭐 금융위기 때 시장이 하락할 때 거기서는 어떤 액션도 취해도 사실은 좀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. 물론 팬데믹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응이 좀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런 거죠. 우리가 적극성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곳이 보통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에서는 사실 적극성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명언이나 격언 부분에서 본다면 뭐 동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논어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. 하늘이 뭐 장차 어떤 큰 일을 할 사람한테 굉장히 고통을 준다, 가난을 준다, 어렵게 만든다.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뭐 인내심을 키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잖아요. 열심히 고통을 주고 노력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인내심을 키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참아야 될 구간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을 얘기하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지루한 투자 얘기라 생각하거든요.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. 오히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 룰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. 결국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, 아닐 때는 물러나 있는 게 오히려 내 계좌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지루한 투자의 얘기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, 특히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될 룰이다.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의 생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. 결국 주식시장은 여유 있는 돈이 급한 돈을 잡아먹는 곳이다.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와닿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사리 분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과연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가, 트레이딩을 해야 될 시기인가, 아니면 물러나 있어야 될 시기인가, 이걸 판단하는 투자자와 매일매일 장이 열리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매매로 계속해서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1년간, 2년간 굉장히 어려웠다. 그럼 손실이 나겠죠. 최대한 방어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고 또 시장이 뒤바뀌어서 어느 정도 주식 투자가 좋은 시기에 왔을 때는 거기서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어적인 부분에서 수량을 어느 정도 줄여서 대응을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할 때 수량을 얼마나 늘려서 대응한가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생리가 될 거고 그렇게 보면 내가 이걸 참아야 될 거에서 참을 수 있는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돈이 100억이 있다, 10억이 있다, 1억이 있다가 큰 돈이라서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정말 1000만 원이 있다,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참을 수 있으면 그거는 여유 있는 돈이 됩니다. 내가 100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진입하지 안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촉박하다면 그거는 여유 있는 돈이 아니고 급한 돈입니다. 그러니까 돈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한 테프 참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이 아무리 큰 돈이라 해도 급한 돈을 잡아먹는 이것이 주식시장의 생리다.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의 관점이라면 아예 인내를 하셨어야 되고요.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였던 시기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이 시점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가 좋은 기회일 수 있고
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인내했던 시기에서 점차적으로 오히려 시장에 적극적으로 조금씩 뛰어들어야 되는 첫 스타트 단계에 조금 와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쩌면 우리가 이 스터디움이라는 곳에서 강조드리는 멘탈과 관련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꼭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 실패 사례를 같이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주와 비주도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혹은 펀더멘탈적인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멘탈적인 부분과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등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